안녕하십니까.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직원 여러분, 오늘은 직원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제4장 이용계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 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연히 수급자와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원하시는 시간대와 서비스 내용을 파악해서 또 계약 이용 시 주의할 상황과 또 필요한 것을 요구사항을 충분히 안내를 한 뒤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급자 확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먼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게 될 때는 수급자나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제9조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 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로부터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정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에 사용금액 중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15% 해서 본인 부담은 0%입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또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 즉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에는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해 계약 해지 요건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또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당연히 존중을 해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해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 요양 몇 시간, 주 몇 회, 그리고 목욕 몇 회, 그렇게 이용 요금을 정해줘서 그 요금 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과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서 장기요양 기관이나 또 보험공단에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급여 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별도 양식이, 제공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공해준 공식적인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목적, 기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했을 때에는 사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보호자나 수급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로부터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 유효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계약 기간은 우리가 계약을 하는 날로부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인정서에 있는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라도 변경이 필요하면 당연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라는 제목은 설명은 당연히 이 계약의 목적이나 제도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신체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혼자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 때, 수발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몸이 불편하시면 신청을 해서 당연히 등급이 나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어르신들의 건강 전진과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의 남은 여생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그에 비해서 그 가족들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월 이용료는 장기 요양 급여 기준,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그런 고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에서 일반 대상자는 15%, 그 다음에 감경 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15% 지원으로 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등급 정도 되시면 15% 받으시면 아마 한 6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3, 4등급은 한 15, 16만원대 사용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6%, 9%대는 아마 7만원, 8만원, 9만원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하며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계약 시 우리가 수급자나 우리 보호자분들에게 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제3자에게 공단이나 필요한 복지연구 같은 업체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그 동의서에서는 거기 개인정보 보호 기간,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계약하실 때 또는 자료를 받아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은 이제 서로가 이용 계약에 대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급자분들은 사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7일에서 14일 내에 먼저 통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신다든지 사망하시는 경우, 또 다른 센터로 옮기셨을 경우 해당되고,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1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당연히 수급자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은 관내나 관내 기관에서 타 지역에 있더라도 친분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할 수 있는 선택 권리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 경기 지역에 다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당연히 본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여쭤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제공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여기 급여 제공 계획이라고 그러면 서비스 받는 내용을 말합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어떤 시간에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죠. 그리고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리 사전에 공지를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가 있으시고, 또 우리가 요구하시기 전에 항상 월 초에 지난 전월 거를 계산을 해서 명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예전에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센터에서 재량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신 이렇게 납부를 해드리고 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월 이용료 부담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본인에게 할당된 15% 또는 9%, 6%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납부하시면 좋은 센터에서 운영에 그만큼 도움이 되므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사실 센터가 어려우면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가 어렵겠죠. 6. 방문 요양 급여 범위 내에 급여 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방문 요양 급여 범위 내라고 그러면 공단에서 정해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에 있는 그런 범위를 말합니다. 거기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저희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거기에다 넣고 집에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거기 파일을 보시면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대답해드리고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수급자의 인증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적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등급이 유지가 되고 등급이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갱신이 되면 저희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갱신이 된 그 자료를 다시 공단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이나 수급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변경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사전에 우리가 서비스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의무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 누구라도 좋습니다. 법적인 대리인도 가능하고, 없으면 또 친분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기관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10.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면 강제성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센터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는 입사하실 때 이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비스 제공할 때 실수로 어르신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고 또 확실하면 저희가 보상 처리를 보험회사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제5장 비용 및 본인부담금 이용료 변경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 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2. 급여 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 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며 당연히 등급 변경이 되면 수가나 모든 부분이 이용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장기 요양 인증서를 주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당연히 수가가 변동되면 이건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우리가 보호자 또는 수급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여기는 보통 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의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기관은 이걸 서비스 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계획대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전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먼저 보내드리면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는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임의대로 산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다 그달 사용하신 날짜를 계산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매월 초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안내드리는 안내지에 계좌번호와 요금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호자분들이나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이
계좌이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가 힘드실 경우에는 가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받아서 대신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때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월 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기관은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줘야 한다. 당연히 발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또 연말이 되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있으며 신체활동 지원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 변경, 신체 기능의 유지 정진, 인지활동 지원은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은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방문 목욕 서비스에는 이동도움과 목욕도움,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당장 및 주변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사실은 웬만한 거는 다 해드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일에서 서로 감정이 상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적절하게 의논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용 범위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를 하며 장기요양 인증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당연히 저희가 전화나 또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또 장기요양 인증서를 통해서 이분이 등급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등급이 없는 분들도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안내도 자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센터로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전 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사실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사전에 방문해서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하고 체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 욕구 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결정한다. 예, 당연히 우리가 공단에서 사전에 등급 내기 전에 드리기 전에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다 체크를 한 걸 기준으로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발송됩니다. 그래서 받으셨을 때 보시면 그 자세하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욕구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체결하게 되면 그 신청자에게 먼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알리고 사실 먼저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요거는 순서가 사실은 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모든 부분들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에 급여 제공셋을 제공한 뒤에 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사전 작업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끝내야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변화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우리가 미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했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늘 이것을 체크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의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이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때 이외 공단에서 정해준 기준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 본인 부담으로 100%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미리 사전에 보호자나 수급자분들과 의논해서 또 요구할 때 그렇게 초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 조무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당연히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요양사 선생님이나 우리 간호조무사 등이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우리가 장기 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그러니까 정해진 이외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는데 다른 것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서비스를 들어가기 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사전에 알려드리고 협의해서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우리가 요양선생님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없는 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요양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1. 기관은 이걸 서비스 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월 25일까지 미리 이게 본인 부담금을 작성해서 보내지 못하고 매월 30일까지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30일까지 계산해서 매월 초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5일까지 유선 문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좀 전에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기 전에 보고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매월 우리가 초에 같이 미리 일정 들어간 것을 보내드리는 거기에 보면 요금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2번은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이 실제로 시간을 사용하셨을 때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자와 또 우편으로 이렇게 송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나 우리가 직접 방문했을 때 납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계좌 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3. 기관은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매월 초에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고, 연말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연 단위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15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이용 예약서. 2.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 업무 보고서. 3. 급여 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 비용 명세서. 4. 노인 장기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청구 명세서. 이것은 다 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공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응급 상황 및 배상 책임 그리고 면책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